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2월 물가 발표 대격변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가 다시 조정을 받았습니다. 코스피가 1.28% 하락한 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원인은 여러분도 다 아시죠? 미국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다시 확대가 됐다는 부분입니다. 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잠시 하락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미국의 근원 개인 소비 지출 PCE 지수가요, 이제 생각보다 높게 나타나지 않으면서 이거 인플레이션 우려 좀 우리가 과했던 게 아닌가, 이런 시장의 이야기가 나왔었던 거고요. 자, 또 연준에서 등판해주지 않을까, 어떤 식으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 해서 단기물 매수를 줄이고 장기물을 더 많이 사주면서 장기물이 이제 10년물이 급등하는 것을 좀 억눌러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시장에서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다시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시장에서 조기 긴축에 대한 경계감이 다시 나온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한국의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요, 전년 동월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예요. 자,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 2%에 미달하는 여전한 저물가 상황이고,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 1.3%보다도 못 미치는 수치지만요, 이 수치가 앞으로 다가올 인플레이션의 전조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다양한 곳에서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당장이 아니라 다음 달, 그리고 다다음 달부터 대한민국은 인플레이션 공포가 지배할 것이다. 왜 그런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물가 상승률 어떤 항목에서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농축수산물이 급등을 했어요. 10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을 했습니다. 무려 전년 동월 대비 16.2%나 급등을 했어요. AI하고 기상 요인이 신선식품 가격 급등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얘는요, 가중치가 77.1밖에 안 돼요. 그래서 농축수산물이 아무리 올라봤자 다른 가중치 높은 제품이 도와주지 않으면 실제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CPI는요, 서비스와 공업 제품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가 높게 나타나려면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 품목에서 높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먼저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공업 제품에서는요, 석유류 제품 하락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휘발유, 경유, 등유 모두 다 전년 동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왔는데, 얘네들의 가중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석유류 제품 반등이 있어야 공업 제품이 하락세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비스 부분에서는요, 공공 서비스 하락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받아요. 특히 고등학교 납입금 마이너스 93.3% 나오죠. 얘가 전체 서비스 부분을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들아, 계속 저물가가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고등학교 납입금입니다. 근데 이것은 내년부터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고교 무상교육 제외 시 물가 상승률이 내년부터 0.2에서 0.3%포인트 높아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다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금리 인상 조건 중 하나인 소비자 물가 상승률 2%가 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이 서비스와 공업 제품에서 상승률이 나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가중치가 가장 큰 서비스에서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이 서비스 품목은요, 공공 서비스와 개인 서비스로 나눠집니다. 자, 이 공공 서비스는요, 지금 빠져야 될 부분은 내년에 빠진다 말씀을 드렸고, 다른 공공 서비스에서는요, 대선을 앞둔 시기라서 제가 볼 땐 인상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개인 서비스에서 올라줘야 되는데, 이 개인 서비스는 외식과 외식 제외 품목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근데 이 외식 제약 품목 잘 보시면요, 영화 관람료, 독서실비, 애들 학원 가정 학습지 비용, 그리고 목욕 비용, 여관 숙박료, 운동 강습료, 한마디로 컨택 사업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인 서비스가 물가 상승률이 높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코로나19의 진정과 더불어서 급격한 민간 소비가 확대되어야 가능한 부분인데, 이게 당장 가능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3분기 이후에 회복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백신의 접종률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저도 말씀드렸고 한국은행 총재도 그렇게 답변을 한 부분입니다. 에이, 그럼 물가 오르려면 한참 멀었네. 야, 코로나 종식 없이 컨택 성장을 어떻게 이루겠냐? 야, 이 코로나 종식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잖아. 너 왜 뻥카치고 공포로 어그로 끄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많은 전문가들 의견이 좀 오류가 있어요. 왜냐면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요,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를 합니다. 한마디로 작년에 코로나19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었잖아요.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 5%를 기록했습니다. 자, 코로나19 이전 상황과 아니라 올해부터는요, 2020년과 비교를 시작한다는 거죠. 자, 2020년은요, 서비스 업종은 초토화가 됐습니다. 왜냐?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오늘 현재보다 훨씬 컸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 이 공포가 지배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급락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 3월부터 다음 달부터는요, 작년 코로나19 초기 상황과 비교해서 서비스 물가가 책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코로나19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안 오른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작년 대비 올해를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에요. 주변에 잘 보세요. 사람들 학원 슬슬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공업 제품 역시 큰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자, 이 공업 제품은요, 가공식품, 내구재, 섬유 제품, 출판업, 석유류, 의약품, 화장품 등으로 나눠지는데, 이 중에서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하게 된 주범이 석유 제품과 섬유 제품이었어요. 자, 그런데 3월부터 석유 제품의 전년 동기 대비 상승률이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3월 달부터 유가가 박살이 났으니까. 자, 그러면서 앞으로는 석유 제품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그럼 공업 제품이 하락세가 아니라 상승세가 반영될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휘발유, 경유, 등유 모두 다 높은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또한 자, 그동안 공업 제품 하락을 주도했던 섬유 제품, 아무래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금융시장이 작년에 박살이 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료 지출부터 크게 줄였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매 판매 작년 통계를 보잖아요. 준 내구재 1년 이상 사용하는 이제 상품, 한마디로 의료 제품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쪽이 가장 많이 박살냈습니다. 왜냐? 내구재는 오히려 올라갔고요. 비내구재도 그렇게까지 많이 하락을 안 했는데 의류 품목이 유난히 큰 타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패션 업계가 작년에 가장 힘들었죠. 자, 그런데 이 준내구재 역시 전년 동기 대비로 비교합니다. 자, 작년에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이제는 회복만 남았다는 거죠. 게다가 공업 제품 중에서도 가격 상승 우려가 높은 품목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가공식품 품목이에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식량 위기가 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전 세계적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가공식품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식품 인플레는 예고편에 불과하다, 앞으로 줄줄이 올라갈 거란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국제 식량 가격 인상에 따른 직격탄을 가공식품에서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가공식품까지 올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서비스 외식요금 인상까지 이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국 이 세 가지 요인이 맞물리면서 4월부터 소비자 물가가 큰 영향을 받을 겁니다. 당장 3월부터 오를 것 같은데 4월부터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왜? 유가가 바닥일 때랑 비교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2020년 저물가의 기저효과를 영향을 받고요. 국제 원자재에 대한 가격 상승, 계절적 요인과 백신 등의 효과로 민간 소비가 회복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되는 5월 4일부터는요. 고물가에 대한 우려가 공론화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장률만 높게 나타나면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죠. 자, 수출 중심의 성장으로 금리 인상 요건이 전 빠르게 충족될 거라고 봅니다. 2월 수출 실적이요. 9.5%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제조업일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는 20%대 후반이 나옵니다. 전 수출업종이 거의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은 올해 대한민국 성장률 3.0% 무난히 달성할 것 같고 정부의 목표치인 3.2%까지 달성할 가능성도 있어요. 게다가 이런 성장세는요, 어떤 산업에 밀접한 영향을 받냐? 바로 반도체 산업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 초입이에요. 왜 반도체에 영향을 받냐? 이 성장세에서는 투자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반도체는 이제 성장 사이클을 맞게 되면 워낙 큰 금액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성장률을 크게 올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가 상승률 높게 나오죠. 성장세 높게 나타나죠.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미룰 이유가 없어요. 왜냐? 저금리에 대한 부작용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자, 이를 반영한 등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금일 크게 올랐습니다. 거의 2% 가까이 올랐어요. 오늘 장 마감은 1.9272%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일 대비 0.21% 올랐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10년물만 지속적으로 올랐는데 뒤늦게 5년물도 상승세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금융채 금리가 지금 하루에 1bp씩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2월 말부터. 그러면서 3월에 코픽스 좀 높게 올라가겠구나, 이런 전망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자, 대한민국의 금리 인상은 당신의 예상보다 빠르게 그리고 급격히 올 가능성이 큽니다. 대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언제까지 이 저금리 2%대의 신용대출금리와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영원할 거라고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부분이죠. 특히 부동산 시장은 밀접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